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사 이제 중간고사에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해외 특사 갔는데 누가 갔는데 그지? 해외 특사에 갔던 사람까지 시험 문제 나왔죠. 맞죠? 자 그러면서 식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요. 무단 헌병이 있어요. 헌병. 이건 문화는 문화적으로 살살 부드럽게 경찰이 했어요. 이거는 무단은 맘대로 한다는 거야. 헌병, 병사. 이거 군인이 했다는 거야. 이거는 봐요. 전쟁 중이니까 완전히 말살이야. 그러니까 이 군사, 병사 창고야, 병창. 전쟁 창고 기지화해요. 병쟁 창고. 남쪽에는 뭐예요? 면이야, 면. 면은 뭐예요? 옷감. 북쪽에는 양이야. 양은 뭐예요? 음매양, 고기. 저기 종이 하나 가져. 쓰고 싶은 거 쓰면서 하라고. 단어를 쓰더라도. 자, 10년씩이죠. 10년, 20년, 20년, 30년, 30년, 40년이죠. 이렇게. 처음에 뭐라고요? 무단, 헌병. 제일 처음에 침입하면 뭐부터 장악해야 돼요? 땅, 자원, 방산자원 이런 거. 맞지? 그 다음 뭐예요? 땅을 자원했으니까 거기서 뭘 키워야 돼요? 식량. 미가 쌀미자야. 쌀 생산을 증강시키는 계획을 짠 거야. 흐름 알겠어요? 무당으로 헌병이 땅을 다 빼서 그 다음에 살살살살 달래면서 야 쌀 좀 농사져서 증산해봐 그래. 쌀 증산했지. 불량미 생겼지. 그런 다음에 병창기지화 해가지고 뭐라고 군화 만들고 총기 만들고 탄약 만들고 남면으로 해서 군복 만들고 북양으로 해서 식량은 쌀은 있지. 고기 만들고 해가지고 뭐라고 민족 말살하면서 전쟁만 한 거야.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전쟁 기지화, 전쟁 식민 기지화 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걸 뭐라고요? 쌀 토지 뺏는 거라고 토지. 그치? 그럼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뺏을 수 있나? 조사를 한다고 그래. 누가 땅인지 나는 모르니까. 조사를 한다고 해. 1910년대 들어와자마자 바로 그지? 오자마자. 그런 다음에 신고하라고 그래. 그런데 지주는 똑똑하지. 땅이 많지. 그러니까 신고해. 그럼 그 땅 너 보존해 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니네가 와갖고 일본이가 자꾸 나한테 신고하라고 안 해. 그럼 어떻게 이거 뺏어버려. 그게 수탈이에요, 수탈. 신고를 일정 기간까지 법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다 뺏어버려. 그리고 애매한 거 있지. 왕실 토지 이런 것도 다 뺏어버리고. 기한을 정해, 기한을. 자, 토지 조사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기한부로 신고 안 하면 싹 뺏어버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뺏었냐? 40%를. 이해돼요? 누가 법 발표되는지 맨날 사람들 신경 쓰고 살아? 아니지. 그러니까 40%를 다 뺏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오면 자 네가 농사져 하고 준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소수의 지주들은 뭐라고? 그래 내 말 잘 들어 그랬지. 그러면 지주들이 네 맘대로 해. 얘네들 맘대로 해. 했지. 왜? 그래 얘가 대신 욕먹지. 그럼 농민들은 땅 다 뺏겼어. 그럼 다 소작농으로 지주들이 땅 빌려가지고 하든지 일본 애들한테 땅 빌려서 해야지. 그제? 그러면 농사일 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쌤이 여기가 뭐라 그랬어? 간도라고 했지 간도. 여기는 연해 주고 여기는 만 주고. 어때요? 간도나 어디로 갔어요? 연해 주러. 여기 따뜻한데 바닷가 있는 데로. 만주는 너무 춥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주하고 토지 소유를 억제했으니까 자영농이 성장이 돼야 튼튼해서 중간층의 국민들이 많아지지. 근데 소작농으로 다 전락하고 지주만 친일파들만 살아남으면
이게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지. 그런 상황이야. 됐어요? 1단계는 뭐 뺏는다고? 땅을 뺏었어. 그러면 살살살 달라면서 뭐 만들으라고 해야 돼 이제. 쌀 생산해야 돼. 왜? 군량미. 됐어요? 자 보세요. 자 일본이 쌀이 부족해. 왜? 섬나라야. 그러니까 쌀 수탈해야지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쌀을 자 일본이 화학 비료 같은 거 전쟁하려면 비료를 만들고 그거 화약도 되고 그러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쏟아 붙여. 30년 계획 짜 가지고. 그죠? 그래서 쌀을 자 하나만 만드세요. 쌀 만드세요. 쫙 뭐라고 해? 쌀 생산해. 그럼 어디로 가져가 다? 일본으로 빼돌리면 되지. 군량미도 하고 일본 애들도 먹고 그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쌀 먹을 양이 적어주지. 그러면 이 쌀 대신에 뭐 주면 돼? 만두도 널지. 콩 같은 거 잡곡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거 먹어 하고 주면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져도 자기가 먹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화저민 불 떼가지고 산 개간하는 데로 가든지 간도 연해주로 다 이주하는 거지. 됐어요?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를 조사해. 그 다음 뭐 해요? 토지에다가 쌀 좀 키워라. 그랬죠? 자, 토지 조사하고 쌀 좀 키워라 하는데 생활은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거. 근데 그 전에 3월 1일 전에 1919년 3월 1일 전에 일본에서 먼저 있었어요. 동경에서 2월 8일 날 학생들이 2월 8이면 한 달 정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알려졌으니까 여기에 모여갖고 이거 우리도 하자 하고 한 거 아니야? 됐어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는 건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는 주의 이렇게. 그러면 거족적 민족 전체가 이게 뭐라고요? 해외에서도 하고 자 일본도 했잖아. 우리나라도 했잖아. 알려지면 다른 나라에서 안 하겠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했겠지.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국에 저게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뺏겼지만 이 거적 쪽으로 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돼. 하고 만들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로 그냥 막 들불처럼 일어나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달래야지. 그래서 말로는 문화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강제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줄이려고.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봐. 20년인데 거족적으로 하면 민족을 키워야지. 맞아요? 그러려면 뭐라고? 물산, 생산물, 국산물, 물산, 국산물 장려, 권장하는 운동 해야지. 일본 봐봐. 일본 상품 막 이거 배척해가지고 일본 상품 하지 말자. 계속 해야지. 자, 대학도 설립해야지. 밀립은 국립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개인이. 밀립은 개인이 사립대학 국립이 아니라 식민지 교육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자 국산품 운동도 했고 국산품 운동도 했지. 그다음 뭐라고 대학도 세웠지. 근데 온 거족적으로 하자 그랬잖아. 어때요? 그러니까 평등 운동을 한 거야. 평평이 뭐라고? 평등, 평행 운동이. 그러니까 백정이 소잡는 사람들이야. 소나 돼지 이렇게. 근데 이 사람도 평민으로 하자 한 거야, 사람들이. 과학 운동, 발명 운동. 이렇게 되는데 3월 1일에서 3달이 지났어. 1919년이잖아, 이거는. 1919년. 몇 년 지났어, 여기? 26년이면. 한 7년 지났는데, 고순이잖아. 고종 다음에 뭐야? 순종이잖아. 근데 다 죽었잖아, 왕들. 학생운동 일어나겠지? 왕이 이제 뭐 줄어드니까. 고종 때도 문제 있었지. 순종 장례 때. 60만 세 운동 한 거야.
그래서 봐 26년에서 27년 때 봐봐 한 1년이니까 신간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다 합쳐서 좀 하자 우리 뭐왕 죽었지 않냐? 어? 전체적으로 합치자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그게 성숙이 돼서 29년 봐봐 29년 1919년에서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났지? 1919년에서 10년 지나고 29년이 돼야 이제 한일 학생이 충돌돼서 범국민 한일운동이 일어나고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범국민이니까 대전으로도 퍼지고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다 퍼진 거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문맹퇴치, 글자 퇴치하고 조선일보 도성하고 이때는 분화로가 농촌 속으로야. 뭐라고 얘기해? 분화로가 러시아 계열에서 농촌 속으로 옛날 습관 제거하고 절약하고 미신 타파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글자로 신문 만들어지고 사회주의 사상도 이게 러시아 쪽이라고 했죠. 분화로도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노동자, 사용자 그죠? 신간에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지 신간에 어? 근후에 청소년, 소년운동 일어났어. 그러면 근후에는 여자들일걸?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해? 근후해. 근후해. 조선 항일 여성운동단체. 됐어요? 근후해? 나올만 하자? 항일 여성운동단체. 일제히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근후해. 됐어요? 근후해. 또 아까 금방전에 뭐라 했어요? 신간에 나왔죠? 이거 볼까요? 이거 본 다음에 신간에 관련된 거. 신간에. 자, 1920년대 좌익 우익이 좌측 우측은 뭐냐면 좌익은 공산주의, 예? 우익 뭐 민족주의나 아니면 민주주의, 민주계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합쳐졌다고. 이해돼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진 거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봐봐.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장려원력, 밀립대학, 사립대학, 타협론, 미타협론 있었고 농촌개몽하고 사회주의 계열은 서울 청년회인데 공산당이죠. 공산회, 조선, 민흥회, 정우회 해갖고 나중에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요? 신간회. 됐어요? 신간회도 됐고 이렇게 변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3.1운동의 결과 자, 국내에는 한석이 서울이죠. 네. 서울에 이렇게 조그맣게 몰래 정부를 세웠겠죠. 국외에는 정부가 이렇게 몇 개나 돼 이렇게 봐. 세 개나 되네. 대한국민의회 손병희 조선민국 임시정부 민국이래 여기는 그죠? 여기도 민의회네. 여긴 민국이고 여기는 국민이네. 신한국이래. 한국민정부 이렇게. 신한국 민정부. 민국 민정부. 그러니까 국민이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민이고 그제 민의회고. 그래서 임시정부로 수립해서 합쳐서 이거 두 개를 국내국에 합쳐서 됐어요? 그럼 공화제는 뭐냐? 왕이 없다는 거예요. 황제가 없다. 왕이나 황제가 없다가 뭐라고요? 공화제.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 이게 공화제. 왕이 있으면 군주제라고 그래. 입헌군주제. 헌법이 있으면 입헌군주제. 군주제가 아닌 걸 뭐라 그래요? 군주제가 아닌 거를 공화제라고 한다. 공화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법원, 의정원, 국무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법원, 상권분리 비슷하게 하려고 했지? 응? 의회도 있고 일도 하고 법원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의정원, 국무원으로 나눠서 하고 법원도 나누고 그런 거야. 상권분리 비슷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데 계속
그대로 있냐? 헌법이 고쳐져요. 헌법이 고쳐. 그래서 개헌, 헌법을 고친다. 헌법을 고친다. 이해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도 이렇게 5차 개헌이니까 5번이나 바뀌었네. 김구가 뭐 주석, 부주석, 부주석. 이것도 주석이잖아, 그지? 여기는 대통령 처음에 쌍권분리처럼 하면 대통령 뽑았을 것 같죠? 근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강하니까 국무령 중심으로 하면서 내각하고로 집단이 하겠죠. 국무령, 국무위원. 그러다가 강한 지도가 필요하지 해서 주석도 주고 주석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부주석 주고 이렇게 한 것 같죠. 강하게 하다가 그죠? 집단으로 하다가 내각으로 집단으로 하다가 강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너무 강해 혼자 다 하면 안 되지. 해서 주석 부주석 이렇게 나눈 것 같죠. 이해됐어요? 자, 연통제는 연락하는 겁니다. 연락. 공내와 비밀 연락. 연결. 통해서 연락하는 거. 자, 교통국은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사상투쟁주의 하면서. 통하는데 교육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상이 교육이에요. 사상교육. 연통국은 뭐라고? 연락. 교통국은 뭐라고? 교육, 사상교육. 자, 군자금, 돈. 싸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백산상해나 이륙양해나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그때 회사. 현대, 대우 이런 것처럼.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공채라고 해서 채권. 임시정부에서 당신한테 얼마 꿨습니다. 이런 채권도 만들고. 그게 공채, 애국공채. 나중에 독립하면 갚겠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애국공채 알겠어요? 자, 독립신문도 가능하고 역사자료도 편찬하고 활동을 미국에서 많이 한 사람이 이승만. 그래서 군이야 미국 위원부. 유럽에서는 김규식. 육군무관학교도 만들고 한인애국단에서 보면 이봉창은 상하이. 윤봉길은 의거 중국 정부 지원해서 의거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자, 무장 독립군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어떻게 배울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 필기 잘 봐야 돼. 프린트.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통령, 육군주 만참, 육군 만주 아니야? 육군주만 참의부, 한국 광복군이 됐어. 그러니까 합쳐져가지고 무장항쟁을 개시시킨 거야. 요것도 이제 흐름이 나와서 나중에 보면 자세히 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 부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자, 광복군은 뭐라고요? 임시정부 직할부대였다는 거지. 밑에 있는 부대 광복군 그죠? 중경에서 결성됐고 지청천 사령관 대일 대독 선전포고도 하고 같이 중국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같이. 나중에 조선 의용대에 편입됐다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연결해서 외워야죠. 나중에 흐름도 많이 써봐야 돼요. 자, 다음에 의거를 보면 안중근 의거, 이등방문 그 1번 사람 처단하고 의열단의 김영건 이거 단체예요. 의열단 한인애국단도 단체고 김구 강의군은 사이토 총도 투탄하고 사이토 총도한테 던졌다는 거지. 폭탄. 김익상, 김상옥, 김지선, 나석주 다 이렇게 던졌죠. 폭탄. 자, 애국단에서 이봉창, 윤종길 아까도 나왔죠. 이봉창, 윤종길 구강에다 던지고 이거는 홍커우 공원에서 던지고 이거는 뭐라고요? 그 폭탄 던지고 싸운 거고 실제로 전쟁한 건 여기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따 이거 출력해 줄 테니까 이거부터 외우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봉오동에서 어딘지도 외워야 돼요. 홍범도, 대한독립군 이렇게 외워야 돼. 세 개 다. 청산리, 김좌진, 지읒, 치읒 그 맞죠? 비읍, 홍범도, 봉오동, 비읍 됐죠?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이것도 외워야 돼요. 맞춰서. 그러니까 군대가 박살났죠. 어? 만주 있는데 자유시, 간도 있는데 경신에서 이게 거기에 있는
보복을 했어 일본인들이.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잡아가고 막 죽이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만들어서 연해주로 이동하고 자유시도 완전히 거기다 참전을 일으켰고 적색군 대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 막 서로 연결해서 싸우기도 하고 편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지? 중국 부대도 있고 거기에 뭐다 마적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무장 해제도 되고 요쪽이 참전이 된 거지. 나중에 요렇게 부대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로 재정리를 했는데 참의부 봐라 3년, 5년, 5년이죠. 정의부, 신문부 위치가 다 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북만주, 그지? 여기 남만주, 여기 서만주 이렇게. 임시정부 직할부대. 그러면 참의부, 정의부, 참의부 뭐라고요? 정의부, 그다음에 신민부 뭐라고요? 참, 정, 신 이렇게 위치에 있었어. 그리고 군벌이라고 이때 보면 이거 뭐나 마적들이 군인들이 점점 사병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커지는 거예요. 이해돼? 군인 사령관들이. 그래서 독립군 세출하고 국민부 통합 노력을 해서 창의부, 정의, 신문부 요 부대들이 다 합쳐서 항일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이게 복잡하게 되니까 이거 따로 정리해갖고 한 걸 또 줄 거예요. 독립군 부대.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야. 조선혁명군은 양생물군이야. 봐봐. 혁명군, 조선 이렇게 하니까 공산계열 같이 있고. 이해돼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고 이것도 달라요. 이렇게. 얘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고. 그리고 전투 이름도 조선혁명군은 홍경성 영릉가 전투. 이거 외워야 돼. 이것도. 홍영. 히읗이잖아, 그지? 명하고 영하고 비슷하잖아. 에? 요것도 한국 독립군 쌍성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력 4개지. 그리고 여기다 하나 치면 답 나오겠네. 시험 딱 나오겠네. 이해돼요? 이 위치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 4개고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독립군이 있는지 혁명군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건 정확하게 홍경성, 영릉가는 정확하게 외워야지. 홍영, 그제?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 조선어학기, 이훈재, 최은배, 박은식 한국통사. 이게 역사야. 이것도 역사. 근데 이 사람이 유교 어느 정도 유교. 신채호 조선상무사 이 민족주의 사학자. 진단학계는 일본 사학계 반발해서 진단학계 1사학제 반발해서 실증사학 생기고. 동인지 창조 이게 동인지면 잡지. 자연주의 창조는 자연주의, 백조는 낭만주의, 낭만의 백조, 토월해는 연극, 신극이 연극이야 연극. 나은극은 영화. 니네 이게 국산할 때 이거 짜가랑 이거 다 외워야 됐어. 그렇게 어렵게 됐더라고. 싸그리 외우게. 미술 안중식, 이중섭, 소 안중식.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조금 더 있다가 한 번만 쭉 읽어줄까?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 독립시킨다고 그랬는데 얄타 회담에서 우리나라 38선으로 딱 해서 이거는 소련이 이거는 미국이 하자. 얄밉지? 야, 이제 됐다 했는데 얄밉게 분단돼 버렸어. 그러면 포츠담 협상에서 그냥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모스크바에서 소련 애들이 야 이거 2개 나눠서 하자 이렇게. 위에는 우리 소련이 할게, 미국은 여기 해 이렇게. 미국 소련 애들이 지들이 한반도 정부 수립 논의했는데 안 됐어. 한국 조사단 파견했는데 소련 애들이 노했어. 그래가지고 남쪽만 해라. 선거 가능한 남쪽만 해라. 유엔 총회에서. 그래서 5월 10일 날 총선거 남쪽만 하고 재헌회의 만들어서 국회 만들고 대한 정부 만들어 보니까 북쪽도 인민공화국 확 만들어 버렸어.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요? 헌법이 고쳐지는 거에 따라서 공화국이 바뀌는 거야. 헌법이 고쳐지면 정부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이 공화국. 왜? 내각 책임제야. 그리고 의원 내각제라는 거야.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래서 양원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해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자, 어떻게 됐냐면 1공화국 때 대통령 직선제 뽑자. 양원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직선제로. 헌법을 뽑아가지고 개헌을 막 해버렸어. 여기 있는 걸 헌법을 다른 데 나라 거 헌법 뽑아갖고 막 해버렸어. 그리고 헌법 개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5.6 이렇게 나오면 6%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한 6%는 사사입하면 한 명 되니까 16명이니까 통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게 사사오입이야.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은 계속 중임 철폐하고 계속하자.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자.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선거했는데 부정선거를 했어. 이긴 것처럼. 그러니까 4.19 민주화혁명이 일어난 거야. 4월 19일 날. 학생 시민이. 그래서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장면이라는 사람이 내각을 만들어서 임시 대통령처럼 이렇게 쭉 하는데 5.16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최고대회에 딱 만든 다음에 군대가 장악을 해버리고 짝 체육관에서 선거 이게 그래서 대통령으로 그냥 강력한 대통령으로 그냥 돼버렸어. 근데 계속 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선 개헌해서 세 번째까지 했어. 그래서 유신은 유일하게 새로운 헌법을 해서 독재에서 나는 킹이다 하는 걸로 만드니까 나중에 민주정치 회복도 힘들고 이것도 악화되고 그러다가 뭐라고? 이렇게 김대기한테 총을 맞은 거야. 됐어요? 자, 60년대에 경제개발을 시작을 했대. 1960년대. 그래서 일본에서 국교 정상한다는 핑계로 돈을 꼬았어. 경제개발을 하고 이때 70년대는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좀 화해 무드 타가지고 비동맹 국가나 비적성 국가도 조금 연결을 했어. 그래서 80년대 돼가지고 이렇게 공산 국가들도 수교를 한 거야. 원래 유럽에 있는 나라. 90년대에 미소 대립이 깨졌어.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련이 갈렸어. 이렇게 나라들이 큰 나라하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라로. 이해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생긴 큰 게 러시아가. 러시아 국교 설립하고 유엔 가입하고 중국 국교 설립하고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지. 자, 통일도 60년대 경제 개발하고 70년대는 상고가국이지. 상고가국은 누가 했어? 전두환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북한하고 잘 지냈다 하고 북한을 이용하고 막 뭐 하고 많이 했잖아. 그래서 8.15 선언도 하고 남북 적시자 선언하고 7.4 남북 공동선 하고 북한하고 막 유엔 가입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있었던 거야. 됐어요? 그러면 5공화국도 뭐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이 이것도 3공화국도 군인이니까 북한 막 신경 쓴 거고 이때도 5공화국 때도 군인이야. 전두환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되면서 민족화합하고 남북 최고 세입자 해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 군인이 다 끝나고 김대중 정권이 됐을 때 실제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 이렇게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자, 경제협력하자, 남북 연합하자, 8.15 강문하자, 뭐 실체하자 이렇게 했지. 그러다가 이 북한에서도 정권이 변했으니까, 그지? 뒤죽박죽 된 거지. 자, 미군정 제일 처음에 경제가 미군이 소련하고 미군하고 나눠서 하자 그랬죠. 미군정에서 미군이 들어와서 2, 3년 동안.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돈도 안 쓰고 막 이 원조한 물건 가지고 했어요. 농업공업 하려고 하는데 기업 활동하게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물건은 없고, 그지? 돈만 발행하면 뭐냐? 인플레이션이 물가 굉장히 올라가지. 땅을 돈 주고 몰수하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원칙이 이랬지 실패했어. 다만 이제 6.25 끝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초토화가 돼버렸잖아. 그런 상황에서 돈을 꺼다가 이게 급속하게 공업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 팔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62년부터예요. 이게 1950년이잖아.
10년 정도 조금 준비한 다음에 한 62전부터 그때부터는 세계도 좀 호경기고 세상도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돈 꼬아가지고 무조건 수출 막 응? 오줌도 팔고 은행잎도 팔고 머리카락도 팔고 막 만들 수 있는 거 다 팔고 이렇게 하고 막 발전하다니까 농촌과 균형 불가능하고 노사관계 문제되고 자연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됐어요? 그게 빠르게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